2021년 새해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소속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발표한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 시기의 율락 계약에서 이른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잘 알려진 것처럼 램지어 교수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직위도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자리인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른바 일본이 키워낸 미국 내 친일파 지식인이라고 보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하버드 교수라는 직함, 그리고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만이 부각되어 다뤄졌을 뿐 그가 자신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말을 했는지 상세하게 소개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고 급하게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램지어 교수가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입에 담기 저열하고 혐오스럽더라도 말이죠. 내용을 듣다가 울분이 터져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입수한 논문의 원문 일부와 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소라는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안소들은 일본과 조선에 있었던 민간 율락업소들의 군대 방식으로 일본 밖에서 운영되었다. 그것이 일본이든 조선이든 율락업소들은 율락 여성들을 고용하였고 여성들은 그 일을 하고자 했다. 이 둘 사이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업소 측과 여성 측 사이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담긴 경제적인 논리는 양측이 각각 상대가 취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경제 자원과 대안적 기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 실제로 여성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을 진짜 팔아치우기도 했으며 율락업소들 역시 때때로 여성들을 잡아두거나 사실상 감금한 상태로 붙들어 두었던 일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상술할 이들 사이의 계약상의 동의 사항들에 담긴 경제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 즉, 율락업소들은 모든 혹은 대다수의 율락 여성을 잡아두거나 가둘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위안소는 이미 오래전에 일본과 조선에 있었던 매춘업을 그대로 군인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민간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군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강제성 역시 전혀 없었다는 전형적인 일본 구구파 논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안소의 조선 여성들을 속여서 끌고 간 주체가 누구냐? 램지어 교수에게 있어 그것은 사악한 조선인 중개업자였습니다. 조선은 일본과는 다른 고유한 문제가 있었다. 조선에는 조직화된 모집업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여성들을 속여 모집한 오랜 전례가 있었다. 태평양 전쟁 이전의 기간에 신문들은 성매매 산업과 관련하여 모집자들의 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 총독부나 일본 본국 정부 모두 여성들을 율락업에 뛰어들게 하도록 강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모집책들이 군의 위안소에 집중하여 여성들을 공급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어린 여성들을 속여서 율락업소로 팔아넘긴 조선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모집책들에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램지어 교수가 주장하는 전체 논리를 잠깐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안소는 일본과 한국에 존재하던 율락시설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업자들과 율락 여성은 서로 흥정했고 서로의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었다. 모집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선수금만 받은 채 도망칠 수도 있었다. 여성들이 직업으로서 꼭 율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도 보수가 더 적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업자들이 여성들을 속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여성들은 계약 관계를 맺고 감금이 아닌 자유 상태에서 일했다. 업자들과의 계약 내용은 율락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율락 이외에도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몇몇 경제적인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율락을 하기로 택한 것은 순전히 더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물론 업자들이 여성들을 속일 수도 있고 부모들이 여성들이 받은 돈을 강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업자들과의 계약은 여성들이 이런 모든 사실을 계약 당시 인지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계약하였음을 보여준다. 위안부와의 계약서 자체도 기본적 게임 이론의 상호 신뢰 헌신의 이론적 원칙을 따른 자발적 경제 활동이었을 뿐이다. 저는 우선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 이렇게 구역질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끝까지 논문을 다 읽기가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났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다시 읽어봐도 역겹네요. 게다가 램지어 교수는 이 와중에도 일본 커버치기에 들어갑니다. 일본에는 카라유키라고 해서 해외 원정 매춘을 하러 밖으로 나가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집하던 일본 업자들은 그야말로 정직해서 일본인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반면 위안소에 갈 여성들을 모집하던 조선의 모집책들은 사기꾼이 많아서 사정을 모르고 위안소에 속아서 간 여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재와 증언이 다 거짓은 아니다. 속아서 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속인 것은 일본이 아니라 더러운 조선인 모집책들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원망하려면 일본이 아니라 니네 조상들을 원망하라는 것이죠.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 와중에도 일본 정부와 군부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일본 정부의 문서들은 위안소가 성병을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전시의 강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본군은 추가적인 율락 여성이 필요치 않았다. 이미 많았던 것이다. 율락 여성들은 어디든 군을 따라다녔다. 이들은 일본군을 따라 아시아 곳곳으로 갔다. 반면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율락 여성이 필요했다. 일본군은 이들 인가를 받은 율락시설에서 일하는 율락 여성들이 매주 검진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만약 여성들이 병에 걸리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귀할 수 없었다. 또한 군은 모든 이용객이 군이 나누어주거나 위안소에서 제공하는 콘돔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이용객이 위안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것만 보면 일본 정부나 일본군은 대단히 합리적인 집단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위안소를 만들어서 가난한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 병사들이 병에 걸릴까봐 검진부터 콘돔까지 조치도 취해줘. 심지어 점령지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까봐 위안소를 세웠다니 정말 천사가 따로 없죠. 그런데 난징 대학살과 그곳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겁탈을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일은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뭐 이것도 거짓 주장이라고 하는 게 일본 극우파 주장이니 어차피 성립이 안 되는 말이겠네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램지어 교수 논문이 인용한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일본 측의 자료를 이용한 데다가 아니나 다를까 정말 유명한 작품이 하나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램지어 교수의 글에 박유하 교수의 책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인이 일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국인이 일본 측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준다. 일본 측이 이를 일본어로 쓴 논문이나 책에 열심히 인용하고 띄워준다. 일본어로 할 수 있는 미국인 친일파 학자가 이를 인용하여 전 세계에 알린다. 즉 이런 3단 논법을 통해 마치 한미일 3국의 지식인들이 사이좋게 일본 측의 견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논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실 외국인이 한국 학자도 동의하는 팩트라고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